좋은 아침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KB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전일 마감 시황 및 금일 모닝 코멘트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증시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국내도 매물 소화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헬스케어주 부진에 약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대기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매파 위원들이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안도감을 연장했습니다. 다만 미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수정치 공개를 앞두고 지표 결과에 금요일 밤 예정된 파월 의장의 연설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시장의 관망 심리가 확대되었습니다. 발표된 8월 한국 수출은 331억 달러로 전년비 18.5% 증가했습니다. 학예, 휴가 등 계절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선박 그리고 컴퓨터 부품의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관망세 속에서 업종 및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2차 전지 대형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헬스케어 관련주는 큰 폭 하락했습니다. 또한 호실적 기대감에 한국전력은 5%대 강세 보이면서 유틸리티 업종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고용 수정치와 FOMC 의사록 결과를 반영하면서 3대 지수 상승했습니다. 비농업 고용 수정치는 전체의 약 30%인 81만 8천 명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2009년 이후 최대로 조정이 되었고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부분이 최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보다는 FOMC 의사록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9월 인하를 지지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또 몇몇 위원들은 7월에도 인하를 지지한 점을 확인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는 소비재들의 실적 결과에 따른 흐름이 특징적이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한 타겟과 TJX는 강한 흐름을 보였고 실적 부진과 전망치를 하향한 메이시스는 12% 넘게 급락하는 등 저가형 할인마트 중심으로 소비 흐름이 좀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는 월마트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닷컴의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소비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9월 인하 기대가 확실시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보합권에서 마감했고 달러는 약세 흐름을 연장했습니다. 유가도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고용 수치에 대한 신뢰성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 온 가운데 전일 수정치를 통해서 부풀려졌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9월 B컵 가능성이 36%까지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트럼프 후보는 지표 조작설을 제기하기도 하면서 대선 후보 간의 공방을 좀 키웠고요. 케네디 후보의 중도 하차 가능성도 전해지면서 대선 판도의 변화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금일 금통위는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소수 의견이 제시될지 여부의 확인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코스피는 2700선 전후의 등락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 시황 자료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8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지에 하는 내용을 안소은 연구원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시황 담당 안소은입니다. 이번 주 이후에 미국 증시가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엄과 엔비디아 실적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엔비디아 실적, 어떤 기준으로 실적을 좀 바라봐야 될지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8월 28일 장 마감 후에 5월에서 7월 분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시장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매출액과 EPS 서프라이즈 퍼센티지 모두 지난 3개 분기 연속으로 낮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왔습니다. AI 칩 수요 호조에 엔비디아 매출액 자체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프라이즈 강도를 판단할 때에 시장 기대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서프라이즈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평균값과 실제값의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서프라이즈 퍼센티지가 높아도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예상했던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컨센서스 범위가 좁을 때에는 서프라이즈 퍼센티지가 나와도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컨센서스 분포에 따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서프라이즈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컨센서스 범위, 그 표준 편차를 감안한 표준화 서프라이즈를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실적 5월에서 7월 분기 실적을 앞두고 엔비디아의 매출액과 EPS 컨센서스의 분포를 보면 모두 지난 2개 분기에 비해서 좀 좁은 범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개 분기에 비해서는 표준화 서프라이즈가 쉽게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분기의 표준화 서프라이즈를 상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300억 달러, 그리고 EPS 기준으로는 0.66달러만 넘어서면 됩니다. 최근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강도를 감안했을 때에 넘어서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기반으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을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전력기기 관련한 이니시에이션 자료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전력기기 산업을 새롭게 커버하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이틀 전 발표했던 현대일렉트릭에 더해 LS일렉트릭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주가 24만 원을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게시합니다. 전 세계 송배전망에 대한 수요는 AI 시장 확대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증가, 전기차의 보급 추이 지속에 따른 전력 수요의 증가, 그리고 신재생 발전 설비 확대에 따른 신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힘입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는 2020년 연간 2,300억 달러에서 2050년 63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송배전망 수요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의 전력기기 수요는 2020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 발전의 확대, AI 시장 성장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에 더해서 미국 내 전력망이 크게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교체 수요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주원입니다. 지난 사이클이었던 2024년 이후 다시 대규모 호황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현재의 현재의 공급 부족 현상은 향후 10년가량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력망 확충이 병목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압 변압기입니다. 이러한 사이클 산업의 특성상 공급 설비를 늘리는 것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주요 글로벌 주요 전력기기 생산 업체들은 현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압 대형 변압기 및 승합기 리드타임은 과거 30에서 60주에서 2023년 말에는 평균 120주에서 130주 수준으로 2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난 바 있고 가격 또한 같은 기간 50%에서 60%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미국 수요의 수혜를 한국 업체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변압기 수요는 20% 수준만 내수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주요 수입국인 유럽, 한국, 중국 중에서 한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에서의 수입은 미국의 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정책들에 힘입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의 경우 변압기 수입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유럽에서도 신재생 발전 증가에 따른 그리드 구축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면서 한국산 변압기 수요가 미국 내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LS일렉트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S일렉트릭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24만 원을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게시합니다. 목표주가의 12month forward implied PBR은 3.7배 수준이고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41.3%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S일렉트릭이 외형 및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 변압기 시장 증가와 맞춰서 생산 캐파를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있는 변압기 생산 설비를 2025년 완공 2배로
2025년까지 2배로 늘릴 예정이고 이미 이제 2030년까지 수주 잔고를 채워둔 상태이고 수주 또한 선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 캐파 증가와 함께 외형 성장과 이익률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향 저압 배전기기 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기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저압 시장 같은 경우 이제 트랙 레코드가 없다는 진입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진입하기 어려웠는데요. 미국이 IRA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LS 일렉트릭도 함께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진입장벽이었던 트랙 레코드 문제가 해결이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높은 국내 배전기기 시장 점유율에 힘입어서 이러한 모든 투자들이나 신규 시장 진출에 대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전력망 투자가 지난 2020년에 연간 2,350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2050년에는 3배 정도 확대된 6,360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정혜정 연구원의 의견이었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각각 목표 주가 41만 원, 24만 원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다음은 삼성 SDS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ICT 서비스 담당 김준서입니다. 삼성 SDS에 대한 이슈를 리뷰를 하고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0만 원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내용들을 말씀드려보면 최근 삼성 SDS의 주가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 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금융위가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의 물리적 인터넷 차단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권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환경이 개선되면서 클라우드 관련 테마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가운데 삼성 SDS의 수혜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기대감도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투자 포인트인 생성형 AI 매출액의 실적 기여 관련 이슈에 초점을 두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에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4년에 브리티 코파일럿이라든지 패브릭스 AI 같은 AI 서비스에서 1,000억 중반대의 매출액을 2024년에 발생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년 하반기 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매출액이 순차적으로 서비스 오픈을 하면서 매출액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 매출액이 하반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밸류 프로그램 관련 삼성 SDS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삼성 SDS는 우선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로 밝히긴 했습니다만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 규모가 연결 기준으로 5.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언급한 만큼 향후 삼성 SDS가 발표할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기대할 필요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 SDS에 대한 투자 포인트, 생성형 AI의 실적 개선 기여, 그리고 또 5조 원에 이르는 보유 현금성 자산 관련 활용 방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라서 수혜 가능성이 있고 또 생성형 AI 매출액이 하반기 실적에는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시기는 미정이지만 기업 가치 재고 방안 발표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는 김준섭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ITM 반도체에 대해서 이창민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ITN에서 이창민입니다. ITM 반도체 목표 주가 17% 하향 조정해서 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률 52% 수준이고요. 2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는 적자였는데 이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시현했고요. 두 개의 사업부 모두 좋았습니다.
원래 보호회로 같은 경우는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향 출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가 성수기 있고 상반기는 비수기 있는데 비수기 기준으로는 2020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동률이 성수기 수준인 55%를 기록했기 때문인 거고요.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카트리지 판매 호조세가 지속이 되어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세가 눈에 보였습니다. 작년 2분기에 전자담배 영업이익 7억 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47억 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ITM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회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 고객사 쪽으로 2분기에 신규 진입을 했는데 채택 모델 수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2개 모델을 공급을 하고 내년에는 11개까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간 가동률이 39%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64%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량 카트리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내년 연초부터 신규 디바이스 쪽으로 매출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를 고려하면은 이제 올해 영업이익 전자담배 쪽으로 186억 원, 내년에 274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ITM 반도체의 주가가 최근에 매우 부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수기 기준으로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보호회로와 전자담배 모두 향후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겠다는 이창민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굴착기 판매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7월 중국 굴착기 내수 판매 대수가 6,237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약 22%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절대 판매량이 여전히 적고 기저효과도 있는 만큼 이 증가율 자체가 큰 의미를 갖기는 힘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누적 판매량은 59,661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2% 증가한 수준입니다. 한국 업체들의 경우에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감소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5% 증가하는 등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MS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해 2.5%에서 올해 2.2%로 하락을 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1.7%에서 올해 1.9%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해외 업체들의 경우에 중국 로컬 사니와 캐터필라, 미국의 캐터필라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사니가 7.4%, 또 캐터필라는 4.9% 정도 증가해서 시장의 흐름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절대 판매량보다는 중국 시장에서의 굴착기 가동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굴착기 월 평균 가동 시간은 82시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4.5% 하락한 수준입니다. 신규 판매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기존 장비의 가동률 상승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중국 굴착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누스에 대해서 김현겸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누스는 1979년 3월에 설립했고요. 2000년 초반까지는 캠핑용품 중심에서 2000년 중반부터는 매트리스 및 가구 제조업체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소형 박스 포장 매트리스의 혁신을 통해서 2015년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선정이 됐고요. 2022년 현대백화점으로 피인수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품목별 매출은 매트리스 68%, 침실 가구 28.6%, 기타 3.4%입니다. 2024년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3,5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1% 감소했고요. 영업손실 333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지배주주 순손실 역시 239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는데요. 부진의 원인을 살펴보면 고객사의 수수료 인상과 과잉 재고에 따른 주문 감소가 있었고요. 비용 구조 비대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집중되었던 이제 매출 구조의 리스크 역시 좋지 않았던 부진의 원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체크 포인트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박스 제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명칭을 이제 스몰 박스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됨에 따라서 물류비가 기존 대비 50%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제품 경쟁력 강화, 이것은 이제 기존의 크기보다 훨씬 슬림해진 그런 크기로 줄였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 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적자 SKU 생산을 중단을 완료를 했는데요. SKU 축소를 통해서 창고 물류비, 인건비 등 이 비용이 절감이 되고 효율적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판매 채널 확대가 본격화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누스는 최근까지는 미국향,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미국향 매출이 절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판매 채널 확대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통합 영업이 활성화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총판에서 직판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첫 해, 하반기부터 첫 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EU 같은 경우는 각 국가의 기준이 달라서 그동안 그 기준에 맞는 그런 매트리스 제작을 했었고 그것이 9월부터 판매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신규 이커머스 채널 진출 등을 통해서 매출 구조를 다변화시킬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 대형 오프라인 고객사의 ODM 공급이 본격화되는데요. 지금까지는 ODM 공급을 지누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규로 이제 ODM 사업에 진출을 해서 미국 대형 오프라인 고객사를 확보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 대형마트 A사와 ODM 제품 한개 사이즈 초도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개 사이즈라고 하면 매트리스는 보통 이제 싱글이나 슈퍼 싱글, 퀸 이런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의 한개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고 초도 물량 약 277억 원을 생산하고 있고 향후에 전 사이즈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프레임류 신규 고객사 ODM 공급 관련된 세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IRR에서 내용을 이제 적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계약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도네시아 제3공장이 6월부터 신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1, 2공장을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매출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도 가동률이 100%가 아니었는데요. 근데 이제 신규 3공장이 6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는 고객사의 매트리스 발주가 정상화되었다는 의미여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누스가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는 김현겸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8월 22일 목요일 KB 모닝 라이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